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세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내 사주에, 우리 사주 중에, 내 아는 사람 사주 중에 수기운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걸 알기 전에 먼저 수기운은 무엇을 수기운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수기운들이 특징과 그 수기운들의 특징이 없을 때 개운법, 그리고 나아가 끝으로 건강까지 이렇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수기운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현대사회 사람들한테 수기운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수기운이다. 뭐죠? 물이죠, 물. 물. 그래서 수기운이 많으면 뭐라 그럽니까? 물 장사하면 좋겠네. 근데 수기운이 없어도 뭐라 그래요? 물 장사하면 좋겠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물이잖아, 수가. 그러니까 수기운이 많아도 그 기운을 물장사로 쓰고, 수기운이 없어도 물장사하면서 그 기운을 받아, 이런 얘기겠죠. 예. 전형적인 물상적인 접근. 제가 지금 목, 화, 토를 제외하고 금, 수 네 번째인데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A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야, 응축하는 기운이 뭔지 좀 알려줄게 하니까 응축이 뭐야? 라는 거예요. 왜? 과거 시대에 글을 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지적 능력이고, 또 그건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1000년 전 막 이럴 때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평민이니 천민이니 이렇게 계급 사회에서 낮은 계급층 사람들은 글을 모르죠. 근데 야, 응축하는 기운 알려줄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라는 학자가 야, 그러면은 물이랑 그 응축하는 기운이 비슷하더라. 자, 물이 물 기운이야. 야, 그거는 수기운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물상의 시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는 우리가 수에서 물이 맞아요. 어디서? 한자 공부의 영역에서. 근데 명리는 응축하는 에너지. 자, 그래서 우리 사주세요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수기운은 물이야. 이거는 한자고, 명리에서의 수기운은 응축하는 에너지야.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수기운이 뭐죠? 그렇죠. 응축하는 기운. 틀림없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응축하는 기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은 아주 따봉. 네, 좋습니다. 해서 응축하는 기운,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이게 또 나무로 빗대야죠. 네, 아스팔트가 있는데 씨앗이 용출하는 목기운으로 나무가 쭉쭉쭉 성장합니다. 막 이렇게 성장했죠. 네, 요까지가 목기운이죠. 용출, 수직적인 기운. 그리고 나서 화기운으로 확산을 합니다. 이야, 나 좀 봐주세요. 난 어디서든 더 내가 튈 거야. 발산하고 확장할 거야. 했죠. 그 다음에 금기운이 이를 수렴합니다. 야, 너네들 용출하는 기운, 발산하는 기운을 열매로 수렴하자. 열매. 그쵸? 그러니까 이 수렴한다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 녀석들의 용출하고 발산했던 이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열매로 만든 거예요. 작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금기운인 분들은 아무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예민할 수 있고 더 냉철한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기운이 어떤 기운인지 확실해져야 되니까요. 받아들였죠. 그리고 수기운이 이제 발현이 됩니다. 어떻게? 열매는 결국 떨어지죠. 열매가 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응축한다는 건 바로 이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에요. 네. 이해죠? 다시 보면 씨앗에서부터 발화하여 나온 이 많은 에너지들, 계절을 겪고 풍파를 겪은 이 나무의 모든 에너지를 이 작은 씨앗으로 모아놨다. 네. 그게 바로 수기운, 즉 응축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기운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아시죠? 자, 그러면 수기운들의 특징이 뭐냐 한번 가보죠. 응축하는 에너지, 그렇죠? 얘의 특징은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죠. 이 수기운들은 지혜,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네, 좀 지혜롭다가 총명함, 그리고 쉽게 말해서 똑똑해. 똑똑. 노크하는 거 아니죠? 머리가 똑똑하다죠. 네, 똑똑하다.
이게 왜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할까요, 여러분? 응축했잖아요. 많이 확산되어 있었던 거, 그것을 수렴한 기운. 그 수렴한 기운에서도 또 한 번 응축해서 씨앗으로 만들었죠. 수기운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다라는 게. 그렇다면 나 수기운 잔뜩 있잖아. 예. 수기운이 많잖아. 이러면 이 지혜로움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수기운이 너무 많죠? 그러면 이 지혜로움을 뛰어넘어서 뭘 안 해요. 응축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응축만. 예, 결국엔 이 응축한 지혜로움도 내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발산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수기운은 지혜, 예, 그리고 여유로워요. 여유가 있다. 여유 있어요. 응축하는. 네. 막 뛰고 날 막 알리고 막 세상을 향해 전진 아니죠. 천천히 차분히 뭐 하나 하더라도 충분히 생각하고 이 옳은 결정인가를 다시 검토해보고 지난 과거에 대한 데이터같이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간접 경험으로 책도 읽고 여유로워요. 여유로워. 그게 수기운이다. 그리고 휴식에 굉장히 특성화돼 있죠. 특성화돼 있다. 해서 수기운이 없으신 분들은 이 휴식의 기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지혜로워, 여유로워 이거는 그냥 특징 중에 하나 이렇게 아셔도 되는데 이 휴식은 여러분 수기운이 없던 수기운이 있던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라이브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 현대사회는 식상의 계절, 재성의 계절이요. 막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결국엔 이 세상은 근데 가만히 있는 나를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하질 않아요. 과거 시대는 안 그랬어요. 조금만 소문이 나도 저 사람 정말 대단한 학자래.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볼까? 뭐 좀 물어볼까? 야 저기 스님이 그렇게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신대. 야 스님 한번 찾아가 보자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 스펙은 이렇고요. 이렇게 나를 알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는 건 내가 결국 발산해야 돼요. 내가 결국 나를 알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휴식을 할 것이고 수기운이 없는 분들은 휴식을 너무 안 할 것이다. 혹은 이게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길하게 쓰여지지 않다는 거죠. 수기운이 많은 사람이 휴식을 못한다? 그 기운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수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휴식을 너무 해? 그럼 멈춰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휴식이라는 거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회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모든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움직이죠.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수기운, 휴식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충전을 해야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기운의 특징 중에는 이 휴식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수기운은 아이고 이 녀석 되게 음란해. 비밀이 많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수기운 애들은 음란해. 음욕지합이야. 정임한 목은 음욕지합이야. 막 이런 얘기 하죠. 음욕지합. 음란지합이라 그랬나?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음란해. 비밀이 많아.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이거? 수기운은 여유롭고 휴식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기운이에요. 응축하는 기운이죠. 발산하는 거에 완전 반대예요. 화기운과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산하는 활동이 굉장히 떨어져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기운이라는 것을 주변에서 볼 때 어때요? 비밀이 많아 보이죠? 말을 안 하거든요. 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한마디 얘기하려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면을 들여다보고 저 사람의 저 얘기는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는 게 수기운이라서 비밀이 많다. 그 음란하다는 건 왜 그러겠어요? 이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발산의 활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뜬구름없는 소문들이나 돌고 이렇게 주변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기운에 응축하는 기운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표현하고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수기운이 없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렇지 않겠죠. 우리가 음란하다,
비밀이 많다 수기훈은 이거는 다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왜? 현대사회는 아무리 음란하고 비밀이 많아 이래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딱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CCTV의 영상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즉 내가 음란하고 비밀을 갖고 있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수기훈은 음란하고 비밀이 많아라는 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려요. 자, 그래서 수기훈들의 특징 우리 다 이야기를 해봤고 제가 휴식의 방점을 찍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죠. 네, 지금 이제 수기훈의 휴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수기훈이 없을 때 개운법까지 같이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기훈이 없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유로움 그리고 총명하다라는 거는 받아들임에서 오는 겁니다. 예, 받아들임 더하기 이 받아들인 것에 대한 생각. 네, 받아들임 수렴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응축하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운들이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다. 수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수기운이 없는 분들은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목기운과 화기운으로 중중한 분들은요 상대적으로 수기운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맞다 저거 했었어야 돼. 아이고 이걸 또 놓쳤어. 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회사 생활할 때 네, 왜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오탈자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실수도 있죠. 혹은 이 매출 금액이 잘못됐잖아.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세상은 5분에서 10분 정도는 다 이해를 해줍니다. 물론 까칠한 분들은 안 돼! 라고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생각을 하자. 예. 내가 이거 늦게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5분 10분 서두르면 5분 10분의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좀 여유롭게 일어나시라. 그런 얘기를 드려요. 수기운이 없는 분들, 수기운이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건 좀 일찍 일어나자. 예. 그리고 총명하자라는 것은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서 생각한다라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건요 책 읽으세요. 책. 끝이에요. 책만 한 게 없어요. 수기운이 부족하다. 네, 뭐 해야 돼요? 하루에 한 50페이지만 읽어요. 책. 여러분 막 두꺼운 책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에 그 람세스 같은 책 있거든요. 람세스 너무 오랜만이에요.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작아요. 글씨가 두꺼이 막 이루고 베개로 쓸만한 그런 두께. 그것도 하루에 50페이지? 그렇게 그러면 결국 그것도 내 거가 됩니다. 책을 읽는다라는 건요. 그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죠. 저자의 생각을 내가 인지를 하던 안 하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생각한 걸 현실로 적용하죠. 책을 읽으면. 이게 책의 굉장히 순기능이죠. 네. 책을 읽는 것, 즉 수기운을 굉장히 크게 끌어오는 겁니다. 수기운이 없다? 책 하루에 50페이지씩 읽으세요. 저도 수기운이 부족해서 책을 읽습니다. 하다못해 만화책이라도 읽어요. 근래엔 또 슬램덩크를 다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슬램덩크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스포츠를 해서 좀 여성분들이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안 좋아보다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휴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상담을 해봐도 이 영역에 대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굉장히 좀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유명한 책. 네, 유명부.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을 텐데. 왜냐면 우리 사주세요 채널 그 라이브를 할 때 보면요. 굉장히 지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좀 놀라는 것이 제가 이제 무료 감명 라이브를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유능하신 분들, 뭐 똑똑하신 분들, 그리고 사회에서도 각계각층에 다 분포되어 있지만 굉장히 지적인 분들이 사주에 관심이 많구나를 새삼 또 느껴요. 이 책의 저자가 어떠한
어떠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 되게 막 유명한 사람이야 라는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대요. 잘 쉰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은 하루에 4시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하주세 뭔 소리야, 무슨 4시간을 해. 이 4시간이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빡 집중해가지고 뭔가에 몰두해서 일을 하는데 4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업종에마다 달라요. 네, 예를 들어 편의점 보죠. 편의점. 편의점은 4시간만 일하면 능률이 좋습니까? 아니죠. 불특정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내가 4시간 동안 연속해서 집중할 수 없죠. 근데 반면에 내가 무슨 연구직이야. 예, 혹은 개발업을 해. 네, 뭐 작가, 몰두해가지고 집중해야 돼 이런 것들. 이런 일은 하루에 4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 얘기는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뭐 하루 근무 시간 8시간에서 먼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업종에마다 다 다르다. 예, 라는 말씀 함께 드려요. 어쨌든 그만큼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휴식은 잘 쉬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잘 쉬어야 돼요. 그러면 수기운이 없기 때문에 잘 쉬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잘 쉬기 위해선, 휴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자, 보죠. 잘 쉬기 위한 4가지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기운 없는 분들은 특별히 잘 보세요. 저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심신의 안정. 심신의 안정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완벽한 휴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켜놓고 과연 잘 쉴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얘는 푸시가 오죠. 알람이 오잖아요. 어머, 카카오 게임에서 새로운 게 나왔어요. 어머, 여러분, 현대, 롯데 어디서 굉장히 특가 상품이 왔어요. 계속 오잖아요, 우리한테. 그쵸? 그리고 아휴, 이러고 잘 나가면 막 카톡. 야, 누구누구야, 오늘 언제 만날래? 또 부모님은 야, 너 밥은 먹었니? 완벽한 휴식이 안 됩니다. 심신의 안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주 편한 상태를 의미하죠. 몸과 마음이 편한 상태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매하게 쉬지 말라는 겁니다. 쉴 거면 내가 안전히 편한 상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근데 보통 얘기는 보통 심신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편안하게 누워 있어라. 혹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결정. 강요가 없어야 돼요. 내가 휴식을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겁니다. 야, 누구야, 빨리 들어서 자. 지금 몇 시야, 시간이. 우리 아이들은 매일 휴식을 강요받습니다. 10시면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성인이죠. 내가 진정으로 쉬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넉다운 될 때까지 뭘 하라라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푹 쉬고 싶고, 그리고 그 휴식의 시간이, 즉 예를 들어 잠으로 가자면 나는 하루에 8시간을 이때부터 이때까지 자고 싶어라는 거. 강요받지 않는 휴식,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침 8시부터 자야지. 그러면 완벽한 휴식에 또 멀어집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시기에 잠을 잔다는 건 그 또한도 심신의 안정에는 조금 부합할 수 없다. 해서 강요받지 않는 나의 결정으로서 휴식을 해라. 자, 세 번째, 몰입입니다. 이거는 휴식과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어떤 것에 몰입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줍니다. 이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았어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하죠. 막, 막, 타타타닥 치고, 막, 전화해서 막. 그리고 나서 시계를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지나서 오후 2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시를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어머,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어? 몰입한 거죠, 몰입. 수기운이잖아요, 이것도 몰입하는 거. 무엇을 할 때 몰입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물로 하여금 내 마음적인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몰입은 휴식을 할 때도 몰입하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워서 몸뚱이는 편하고 아유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보면서 인스타 넷플릭스 유튜브 뭐야 사주세요 채널 업로드 됐네 좋아요 눌러 바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휴식할 때는요 유튜브 끄세요. 제 채널 안 봐도 돼요. 알았죠? 여러분 휴식이 먼저입니다. 휴식에도 온전하게 몰입해라. 예, 아셨죠? 마지막 외부와의 차단.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 말씀드렸던 거죠. 카톡 막 안 돼요. 예. 그래서 외부와의 차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결정 아침 8시에 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와의 차단이 안 되잖아요. 완벽한 외부와의 차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휴식을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요. 활동할 때 하고 잘 때 푹 자. 남들 일할 때 자지 말고 외부의 차단이 힘들잖아요. 그럼 밤에 자자. 예. 이건 우리가 명리적으로 수의 휴식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건 과학적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수기운이 없을 때 뭐 총명한 거, 여유로운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이 휴식이라는 거는 재충전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해서 수기운이 없는 분들은 이거 잘 지키세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휴식이 정말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기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수기운은 여러분 우리가 목화토금수 이 오행 중에서도 생명에 대한 기운이에요. 생명이 탄생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에게는 이 수기운이 없으면 임신, 뭐 출산 이런 것에 있어서 다소 불리하다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가 육친의 관점에서 보면은 식신이 없는 여자들이 조금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수기운이 없다라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수기운은 생명에 관련된 기운이니까. 아까 응축했잖아요, 씨앗으로. 네, 결국 이 씨앗의 역할은 뭡니까? 용출하는 목기운으로 가기 위함이죠. 네, 근데 이 씨앗으로 만드는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그 기운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네. 이 씨앗 있죠, 이 수기운. 수기운은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생명에 관련된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 오행도가 있을 때, 자, 여기 목, 화, 토, 금, 수가 있어요. 수기운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임신, 출산 이런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토기운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토극수화죠. 토기운이 많은 여성분들에게도 생명에 관련된 기운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담자들이나 혹은 주변 분들이 수기운이 없거나 토기운이 많은 분들이 있고 거기다 식생 상관까지 함께 고려해서 자녀의 어떤 출산에 관련된 것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난임센터가 있어서 그런 내담자들을 종종 보는데 식신이 없어도 출산 잘 하시는 분들 있어요. 수기운이 잘 발달하신 분들. 예. 그리고 식신이 있음에도 수기운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애먹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도 큰 걱정은 마셔라. 과학기술이 꽤 많이 해결해주고 있다. 예. 그 인공수정이라는 그러한 어떤 기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예. 참고 삼아서 수기운은 생명에 관련된 기운이다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 관련으로 오죠. 건강.
수기운의 건강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방광, 신장, 생식기 계통. 그래서 여러분, 제가 라이브 할 때 이런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자묘형이 왔어요. 신장이랑 비뇨기과나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한번 검사 정도 받아보세요. 제가 얘기 드리죠. 자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수기운 중에서 형살이 있는 건 자묘형밖에 없으니까요. 네. 자, 방광신장 생식기 계통이기 때문에 이 수기운, 생식기 계통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과 관련 있잖아요. 다음 세대, 다음 나의 생명을 위해서. 네. 그래서 해서 수기운, 그러니까 해서 건강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다 중요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얘들은 회복이 되게 안 되는 기간들이죠. 수기운이 없다. 네. 혹은 또 어떻게도 볼 수 있어요. 토기운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꼭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남자 이제 40대 이제 주변 형들, 친구들 많이 있죠. 토기운이 많은 남자들은요, 이거, 예, 비뇨기 이쪽적인 질환이 많아요. 네, 어떤 이런 거 있죠. 그 성기능 장애, 예, 이런 것들 잘 들려요? 이게 들리겠죠? 예, 성기능 장애 이런 거. 예, 토기운이 많은 분들. 또 토기운이 너무 많으면요, 아이 몰라 포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수기운의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다행히 검사 비용이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네, 건강검진 받을 때 내가 수기운이 없다 그러면 꼭 챙기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해서 오늘 이렇게 사주세요와 함께 수기운에 대한 모든 얘기죠, 사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수기운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휴식의 방점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해주세요. 건강하세요. 저는 사주세요.